자, 일단 그러면 이제 저희 전략적 의사결정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분은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이고 내년에 수업 들으실 분이 청강을 하시겠다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전부 다 입꼬리가 올라가시는데 이게 전략적 의사결정론이 쉽지는 않은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늘 하는 게 우리가 전략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거 자체도 전략적 그러니까 그 전략적이진 않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한 일들 내가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될지 그런 것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요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뭐를 먼저 고민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뭐 적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본 거죠. 내가 정말 우리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꼬여 있어 얽혀 있는 경우가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잡한 것들을 풀어가지고 배치를 해보고 뭐가 뭐한테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이 영향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영향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분기를 하고 어떤 확률로 얘가 이쪽으로 갈 것이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거기를 고민하는 게 의사결정 나무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 여러 변수들 중에서 정말 민감하게 우리 결정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민감도 분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간고사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이제 오늘 수업 발표가 끝나면 제가 기말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말 과제 하셨고 이제 뭐 좀 더 재밌는 의견들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발표는 목창 학원이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네.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저기 발표 자료는 제가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목창호입니다.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요. 얼굴 맞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실시간 세미나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뵌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그 지난 저희 1학기 때 또 오프 수업에서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네. 린너트 교수님 수업 발표 잘하셨다고. 네. 잘하겠네. 먼저 이제 실무를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들으면서 저는 일단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다 보니까 비영리긴 한데 이 어떻게 하면 학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왜냐면 학교 매출이라는 게 사실 법만큼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의료기관이나 그 교육기관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그 벌어들인 만큼 그대로 써야 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의 이익이 나면 100억의 이익 난 만큼 그 병원에 의료 제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그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일단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게 이제 제 담당 업무를 보면은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학생들 관리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대학하고 사이버 대학하고 차이가 이제 재능 능률이 그거에 따라서는 학교에 이제 신편입생 모집도 있지만 그건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 뭐 방법의 투입 이런 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커서 일단 제가 하는 업무가 재능능률인데 어떻게 하면 학생 서비스를 만족을 시켜서 재능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상담 조교 저희가 운영하는 게 학원님들 보시면 이제 튜터 선생님 계실 겁니다. 아마 뭐 질문 이런 시스템 안 될 경우 학교에 전화하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론들을 일단 그려봤는데요. 일단 결정 변수는 급여 인상 부분을 일단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대표 변수는 일단 급여 인상을 잡아서 여기는 불확실 변수가 이제 타 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다 틀립니다. 6만원, 4만원, 8만원
최고가 이제 8만 원인데 이 등록금을 교육부에서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아직 뭐 그럴 변수는 그래서 불확실을 잡았고 또 재능률이 100%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0. 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라고 이제 튜터 담당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거나 급여 인상이 안 될 경우는 좀 불성실한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 끝에 성과 변수를 보면 급여 인상을 함으로써 등록금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일단 설명 결론을 일단 내렸고요. 그래서 이 영향도 이렇게 이제 흐름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를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같은데요. 일단 조기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눠지는 가지들 인상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상을 한다면 금액은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봤을 때 금액은 내가 5,400이라고 대충 써놨는데 안 할 경우는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잡아봤는데 순수 등록금 수입이 140억입니다. 140을 가정을 했을 때 안 할 경우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할 경우에는 5,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제 분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왜냐면 급여를 인상했는데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경우를 70% 잡고 그냥 대충 할 것이다. 30%라는 가정을 잡았고요. 근데 상담률 100% 잡았을 때 또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이제 그 등록금이 동결될 수도 있고 강제로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분기를 또 해봤습니다. 근데 동결을 했을 때 80% 이럴 경우 등록금 최대 88%또 나올 것이라는 가정을 했고요. 아니다. 그냥 85% 1%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끝에 이제 같이 끝에 보시면 145.6 141.6 이렇게 일단 가지가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요 결정 변수를 동그라미 아니라 네모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상관률이 70% 이하로 갈 경우에는 또 이거를 등록금 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자극제가 되는 거죠. 한 만큼 더 주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3천만 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잡아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잡았을 경우에 이것도 위에 그 변수라 불확실성 변수랑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동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88% 최대 가면 그 똑같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재능률 88% 되고 85% 경우는 145.15 여기 위에서 이제 인센티브 없이 갔을 경우하고는 똑같이 세놨고 그다음에 미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 금액이 나왔는데 이 수업을 하다 이제 결론이 맨 끝에 가서 다시 역산을 해서 통계 수치를 내다 보니까 급여 인상을 해서 그 끝에 이제 5,40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그 평균 금액이 저민 145.6억 곱하기 0.4 플러스 141.4억 곱하기 0.6을 하면 이제 143.08억이 나오는데요. 요게 그 상담률 100% 그 성과 변수 보기에 똑같이 갑니다. 금액이.